잘키우제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수능 수학 출제 매뉴얼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요.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으로 보시 마시고요. 체크해 놨다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거나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 출제 매뉴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수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10-1, 10-2, 10-가, 나, 수완, 수투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거는 공통수학. 그래서 거기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노골적인 수능 문제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해서 방정식 이런 거는 수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학년에 배우는 연산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2학년 과정하고 3학년 과정에 있는 미분 적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연산 부분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분의 수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때로는 필요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또 이렇게 또 풀고 저런 건 저렇게 또 풀고 하는데 아이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문을 시키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강의 중에 중3 때 A급 수학을 몇 권을 했고 이 얘기는요.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가서 무사히 잘 수학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경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난도 문제를 다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시대에 참석을 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가서 수학 다 1등급 받고 수능서 최소한도 1등급 받고 이렇게 해서 무난히 대학을 가길 원하신다면은 중학교 수학도 고난도 수학으로 해가지고 애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체계적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쌓아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한 부분이 꺼지면은 뒷부분에서 계속 버벅거려요.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를 또 만약에 내가 지금 고1인데 이 수학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다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훑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어려운 문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를 개념만 다시 쭉 익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극복을 해야지 그거를 중학교 1학년 고난도 문제 대학생도 가끔 못 푸는 문제 버벅거리는 문제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중에서 A급 수학의 그런 문제들은 그걸 중학생들한테 풀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5대0이라는 분을 아세요? 성은 오시고 이름은 대영이.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5대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분은 이제 히딩크 축구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4강으로 끌어올려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축구를 그렇게 잘했던 거 아닙니다. 축구를 잘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감독을 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 히딩크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에, 그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그 처음으로 왔을 때 보니까 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조감을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조감을 이렇게 해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축구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의 이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수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보니까 전부 다 지 잘났다고 자기 개인기 자랑하고 뭐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데 왕복 달리기 그리고 뭐 각종 체력 그 강화 훈련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축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 그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뛰쳐나갔죠. 뭐 이딴 게 다 있어. 난 안 해. 이거 월드컵 가봐야 예선 탈락이야. 여기서 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몇 명이 스스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뛰쳐나간 사람 중에 그 골키퍼 김병지라는 분이 있죠. 대단한 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경시 수학을 잘하는 애예요. 걔는 걔라 그래서 죄송한데 그분은 월드컵 내내 한 경기도 출전을 못했죠. 그 밑에 이훈재라는 분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뭐 4강에 들어갈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죠. 100년 이내는 그런 성과를 얻은 이면에는 그 히딩크 감독의 그 카리스마 있는 기초 체력 훈련,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전체가 다 아우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잘 따라온 뭐 박지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프리미어 리그 가서 뛰고 분데스리가 가서 뛰고 다 한몫을 하죠. 그런데 뛰쳐나갔던 친구들은 무슨 리그 갔어요? 군데스리가 갔죠. 군데스리가. 가서 저기 4강에 들었더니 다 병역 면제받고 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평가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땐 애국 팀을 불러다가 시합을 했는데 5대 0으로 졌어요. 난리가 났죠. 내일 모레가 월드컵인데 뭐 그런 애국의 뭐 B급 팀 불러다 놓고 5대 빵이 뭐냐 막 난리를 쳐도 그때 그 축구협회 회장이 강력히 밀어줬죠. 그랬더니 월드컵에서 4강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거나 뭐 홈그라운드 2점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만 아니죠. 다 잘했잖아요. 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나 스포츠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도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세계적인 골퍼인데요. 그 사람이 골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뭐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고 스윙하는 거 보여주고 그거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로 그거 봤다 그래서 히딩크만큼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만큼 연습을 해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 잘하는 나브랄티로바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 사람들 평소에 뭐 공을 이렇게 스매싱을 해가지고 공이 회전해서 들어가고 정확히 이런 고난도 연습 안 해요. 백보드 치는 거. 항상 매일 백보드부터, 기초부터 다지거든요. 백보드 탁.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빠른 동작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는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80년대에 일본에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마지막 날에 시간이 하루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일본의 우에노 공원에서, 피카소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키하바라 전자센터를 갔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 가서 피카소전을 가봤어요. 평소에 저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는데 얼핏 보기에 피카소 작품 진짜 개나 소나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 흉내 못 내.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같지도 않고 동물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미술의 거장들은 그걸 대단하게 치잖아요. 피아노를 안 쳐본 사람은 저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잘 몰라요. 바이올린을 안 켜본 사람은 그 사람이 정경화가 저 최고야 하고 그 판단을 내리는 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 절대 모릅니다. 뭐 걔가 하는 거나 쟤가 하는 거나 그저 듣기 좋으면 되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피카소 전에 가니까 그 외국인들 위해서 이렇게 레시바를 제공을 하는데요. 들리는 얘기가 거의 다 미스테리 피카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스테리는 저 새끼 저거 좀 미스테리야. 뭐 또라이 같은 놈 얘기할 때 써먹었잖아요. 그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인데요. 신비스러운 피카소. 거기 가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피카소가 유년기 시절에 어렸을 때 데생을 하는데 그 데생은 이렇게 그 큰 캠퍼스에 그 뭐죠 사회치 저걸로 싹 사회치가 아니라 사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데생을 했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는가. 제가 피카소 그냥 뭐 타고난 재주로 그렇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카소가 탄생하기 전에는 그 데생 가장 기본이 되는 데생 실력부터 엄청난 실력이 거기서부터 쌓인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 그 사람 그분의 작품이 나왔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피카소가 저렇게 데생을 잘했었나? 놀라울 정도로 데생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 예능은 그 과정이 거의 일맥상통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수학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별걸 다 동원을 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내신 수학하고 뭐 수능 수학 내신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에 수능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수능의 범위가 이만하다면요, 이 원이라 이만하다면은 이 안에 내신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만 하다가 망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전체를. 그래서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 학년에 맞게 잘 다져가도 충분히 성공을 하니까 너무 그런 데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뭐 다들 선행 그러시는데요. 그 선행이라는 게 진짜 웃기는 게 그 선행하는 애들 다 보면은 그 지나온 학년 거 제대로 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장담을 하는데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급하니까 옆에 애들이 뭐 우리 애는 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정석을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문제 놓고 풀으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거는 억지로 알아는 듣겠지만은 얼마나 애한테 부담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잘못하다 보면은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의 그 유형은 모든 공부에 40% 내지 50%를 수학 과목에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든가 아니면 자꾸 자기 학년 거 무시하고 앞에 거 선행하고 하다 보면 계속 부실한 공부의 진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하고 그럽니다. 그거 뽀록 나는 거 언제 나나 그러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을 안 본다 그러죠.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면 팍 뽀록이 납니다. 그때는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자기 학년 학원을 가보니 전부 다 선행한데 그거 겁먹을 거 전혀 없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뭔가를 느꼈다 그러면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겁먹지 마세요. 차분히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고난도
따라가고 하다 보면 애가 영원히 수학이 망가집니다. 영원히. 그래서 제 잘 키우자 TV에 오시면 많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컴퓨터로 좀 집중력 있게 보셔가지고 전체를 좀 제가 하는 얘기를 파악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 핸드폰으로 뭘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자꾸 의무만 생기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연습곡 한번 안 듣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은 연습곡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50분짜리 이게 제 최장 강의였는데요.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성의가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시키는데 제일 바보 같은 놈이 어떤 애들인가 하면은 내 실력을 올려줄 선생은 어디인가 있다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걸 다 무시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히 학년에 맞는 것만 해도 서울대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훗날. 그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못하면 자꾸 선행 나가다 보면은 그때는 수학도 애가 완전히 수학만 보면은 힘들어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태권도 학원 애들 많이 보내잖아요. 태권도 학원에 가서 얘가 과연 태권도를 하면서 얼마큼 돌을 닦았느냐, 그거 테스트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격파지요. 그죠? 격파.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는, 벽돌 2장을 탁 갖다 놓고 6학년짜리가, 야! 하더니 깨더라. 그러면, 와, 대단한 실력을 갖췄냐? 우리 애는 뭐 했어? 그래서, 너도 한번 깨봐.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부스 하게 되지, 기부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부스. 그럼 애가 태권도 하고 싶겠어요? 못하죠. 애가 6학년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의 손모가지를 그렇게 부러뜨려 놔서 되겠습니까? 제 말이 조금 틀렸나요? 더 웃기는 거는, 그 후에 보니까 기와장 7장을 머리로 들이 깨네? 저 정도 실력? 그게 이제 선행이죠. 초등학생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중학생이 하는, 고등학생은 야 하더니 머리로 기와장 5장을 다 깨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시켜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충분히 5장 깰 애가, 여기다가 스텐 막는 수가 있죠. 스텐으로 이렇게, 가짜, 이렇게, 헤드, 하이바, 뚜껑 닫는 거. 아니면 일찍 조기 졸업을 시키든가. 세상 졸업. 몇 동지 가면 졸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에피탑에 보면은. 졸업, 제발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운동하고 스포츠하고 공부는 아주 일맥상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표현이 심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들 그렇게 하니까 좀 우리 엄마들 제 얘기 듣고 충격을 좀 받으라고 표현을 그렇게 좀 했는데요.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번 태권도 학원 혹시 다니면 한번 시켜보세요. 못 시키죠? 아사라 그러면서. 근데 왜 공부는 왜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그런 거 보면 제 스스로 열불이 난다니까요. 계속 우리 아들 비교해서 하면은 지 아들 자랑한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학원 한번 보내본 적이 없어요.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사람 책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읽고 터득하는 거. 그러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 강의를 한번 들려주면은 아이가 쫑긋해서 들어요. 저거 어떻게 됐지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안 시켜놓고 그냥 강의로만 해설 시키려니까 저기 학원 보내가지고 학원 선생님들 똑같은 거잖아요. 칠판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맹하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또 못 찍게 되겠네요. 하여튼 지난 영상 하나하나 좀 잘 찾아보시고 그 어머니 아니면 그거 아빠든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학습 코디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대학 보냅니다. 자기 자식한테 딱 맞게 공부시켜서. 그래서 하나하나 저기 건너뛰지 마시고요. 해서 내가 실력을 갖춰서 부모님들이 뭐 바빠가지고 아이들 직접 이렇게 코디할 능력이 못 돼도 최소한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내일 모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